10곳 중 9곳이 텅 빈 섬이 있습니다. 분명 5천억 원을 들여 한국의 두바이가 되겠다던 곳입니다. 그런데 더 서늘한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 텅 빈 풍경이 지금 이 순간 전국 신도시에서 똑같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뉴스를 보면 참 안 됐다, 남의 동네 일이지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숫자를 보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도시 상가 경매는 단 2년 만에 14배로 늘었고 그 중에 팔린 건 열의 하나뿐입니다. 거북섬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그 비어가는 상가가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 전에 이런 경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럼 텅 빈 그 섬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셔터가 내려와 있습니다. 한 곳이 아닙니다. 거리 양옆으로 줄지어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내려와 있습니다. 그 위로는 하나같이 똑같은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임대 문의. 누군가 살다 떠난 흔적이 아니라 애초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햇볕에 색이 바랜 그 종이들이 전화번호 한 줄을 적어둔 채 몇 년째 그 자리에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은 깨끗한데 사람만 없습니다. 통유리 너머는 텅 빈 콘크리트 바닥뿐이고 바람에 굴러다니는 전단지 말고는 거리에서 움직이는 게 없습니다. 경기도 시흥, 시화호 위에 떠있는 인공섬 거북섬의 지금 모습입니다. 이 섬은 약 9만 8천 평,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를 바다에 부어 만든 땅입니다. 거북이가 엎드린 모양이라 거북섬이라 불립니다. 한때 한국의 두바이가 되겠다며 5,600억 원을 들여 조성한 곳입니다. 연간 250만 명이 찾아오는 관광 명소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있는 점포는 모두 3,200여 개. 그중 실제로 문을 열고 장사하는 가게는 열의 한 곳을 겨우 넘깁니다. 입점한 곳이 13%, 나머지 87%가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게 공식 집계입니다. 그리고 언론은 일부 구역에 체감 공시를 두고 95%라고 보도합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비정상인지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전국 상가의 평균 공실은 10% 안팎입니다. 10곳 중 한 곳이 비어도 사람들은 여기 장사가 안 되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북섬은 10곳 중 9곳이 비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무너졌다고 손가락질 받는 세종 같은 곳도 4곳 중 한 곳 수준인데 거북섬은 그 최악의 기록마저 몇 배로 따돌립니다. 전국에서 가장 심하다는 곳보다 5배, 7배가 더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상가 하나가 비는 건 흔한 일입니다. 한 거리가 통째로 비는 건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섬 하나가 통째로 비어 있다면 이건 운이 나빠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놀라긴 이릅니다. 진짜 풍경은 따로 있습니다. 섬 한가운데에는 아시아 최초,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인공 서핑장 웨이브파크가 2020년 문을 열었습니다. 5천억 원이 넘게 들어간 이 섬의 간판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정문을 한 발만 벗어나면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업 중인 상가는 5곳 중 한 곳은커녕 20곳 중 한 곳도 채 되지 않습니다. 불 켜진 가게를 하나 찾으려면 한참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처음 본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합니다. 전쟁이 터져 사람들이 모두 피난을 떠난 식당 골목 같다고. 더 서늘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망하기 어렵다는 편의점, 사람이 한 명만 지나가도 버틴다는 그 편의점마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갔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동네라면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야 할 불빛이 여기서는 가장 먼저 꺼졌습니다. 밤이 되면 거대한 콘크리트 섬 전체가 켜지지 않은 간판들만 안고 어둠 속에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왜 여기에 이렇게 많은 상가를 지은 걸까요? 답을 찾으려면 이 섬이 처음 그려졌던 청사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텅 빈 거리지만 처음 이 섬을 설계하던 사람들의 머릿속은 전혀 다른 그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작은 거창했습니다. 시화호 위에 새로 짓는 이 섬을 두고 사람들은 한국의 두바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막 위에 세운 화려한 도시처럼 바다 위에 세운 관광 명소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페인의 휴양지 코스타델솔처럼 만들겠다는 약속도 따라붙었습니다. 시화 멀티테크노밸리는 이미 2001년에 사업이 고시됐고 그 한복판에 약 5,600억 원을 들여 거북섬이 올라갔습니다. 홍보 문구는 더 화려했습니다.
한 해에만 250만 명이 찾아오는 관광 명소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250만 명이면 부산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만한 인파가 이 작은 섬 하나를 채운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중심에는 웨이브 파크가 있었습니다. 2020년 10월 아시아 최초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 서핑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간 돈만 5,630억 원, 운영권은 무려 20년이었습니다. 5천억이 넘는 돈을 한 시설에 쏟아붓고 20년을 내다봤다는 건 그만큼 큰 그림을 그렸다는 뜻입니다. 이 한 곳만 잘 되면 주변 상가가 통째로 살아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막상 문을 열고 보니 손님은 기대만큼 오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대라던 서핑장은 실적이 저조했고 결국 임시로 문을 닫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250만 명을 부르겠다던 자리에 현실은 한참 미치지 못하는 발길만 오갔습니다. 화려한 청사진과 텅 빈 객석 사이의 거리가 그렇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사람이 와야 장사가 되는데 정작 사람이 올 길이 뚫리지 않았습니다. 이 섬으로 들어오는 핵심 도로인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인천에서 안산 구간은 개통 시점이 2035년 전망으로 한참 뒤로 밀렸습니다. 250만 명을 부르겠다던 섬에 정작 그 사람들이 타고 들어올 길이 10년 넘게 늦어진 셈입니다. 물류시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축구장 21개를 합친 크기의 쿠팡 물류센터가 들어선다지만 준공 목표는 2027년 7월입니다. 그곳에서 일할 사람들이 상가의 단골이 되어줄 날도 아직은 한참 멀었습니다. 지금 당장 비어있는 상가에 셔터를 올려줄 손님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가게는 다 지어졌는데 손님 오는 길부터 막혀있는 이상한 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두바이가 되겠다던 약속과 지금의 빈 거리 사이에는 이렇게 10년이 넘는 시차가 놓여 있습니다. 약속은 이미 다 지어졌는데 그 약속을 지켜줄 사람도 길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길이 늦어진 게 전부였다면 이건 그냥 사고였습니다. 진짜 문제는 첫 삽을 뜨기 전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 단서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거북섬의 공실은 우연한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예고돼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거북섬은 전체 땅에서 상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49.9%였습니다. 절반입니다. 도시 땅의 절반이 가게를 지을 자리였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수치인지 다른 곳과 비교하면 바로 드러납니다. 전국 평균은 1.9%입니다. 가계 밀집 지역인 서울도 4.3%에 그칩니다. 그런데 거북섬은 49.9%였습니다. 서울의 10배가 넘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풀어보겠습니다. 손님이 모이는 서울 한복판도 땅의 20분의 1 정도만 상가로 씁니다. 그게 장사가 돌아가는 균형입니다. 그런데 거북섬은 그 균형을 한참 넘어 땅의 절반을 가게로 채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먹을 양을 한 끼에 다 먹으면 소화가 되겠습니까? 거북섬이 딱 그랬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채워야 할 상가를 처음부터 한꺼번에 쏟아다 부은 겁니다. 손님이 다 차기도 전에 가게가 먼저 넘쳐버린 거죠. 동네에 사람이 100명인데 식당이 50개 들어선 셈입니다. 한두 곳은 손님을 받겠지만 나머지는 문을 열기도 전에 비어있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 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상가를 많이 만들었을까요? 여기서 진짜 뇌관이 드러납니다. 거북섬이 들어선 시화호는 개발 과정에서 환경을 되살리는 데 큰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 환경 개선 비용만 약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막대한 돈을 어디선가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 돈을 메우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땅을 팔아 분양 수익을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상업용지로 잘게 쪼갤수록 분양으로 들어오는 돈은 커집니다. 그래서 손님이 올지 안 올지보다 일단 상가 땅부터 최대한 늘려 파는 쪽으로 사업이 흘러갔습니다. 결국 도시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비용을 메우기 위해 설계된 셈입니다. 손님 수요를 먼저 따져 상가양을 정한 게 아니라 메워야 할 돈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땅을 쪼갠 겁니다. 한 지역 언론은 이 구조를 두고 정책이 만든 공실섬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래서 49.9%라는 숫자는 우연이 아니라 이 분양 중심 구조가 찍어낸 결과였습니다. 공실은 첫 삽을 뜨던 그 순간부터 이미 땅 위에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더 서늘한 건 이 문제를 행정도 모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경기연구원은 2024년에 거북섬 상권을 어떻게 살릴지 따로 정책 연구까지 내놓았습니다. 멀쩡히 잘 돌아가는 상권이라면 굳이 살릴 방법을 연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건 이미 상황이 손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고된 결과가 현실이 되고 나서야 뒤늦게 답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절반이 가게인 땅, 그 절반을 채운 이유는 손님이 아니라 메워야 할 비용,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막지 못한 구조. 거북섬의 텅 빈 거리는 이 세 가지가 겹쳐 만들어낸 예고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49.9%도 4천억도 결국은 숫자입니다. 이 숫자들 뒤엔 얼굴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공실에는 도장을 찍은 사람이 있습니다. 49.9%, 87%, 4천억.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건 차가운 통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 하나하나에는 도장을 찍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공실상가 한 칸 한 칸마다 거기에 인생을 건 누군가가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후를 통째로 건 한 가족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자식들 다 키워내보낸 어느 평범한 가족입니다. 이제 좀 쉬어야겠다.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내야겠다. 그 마음으로 상가 한 칸을 알아봤습니다. 임대료 꼬박꼬박 받으면서 사는 것,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꿈꿔본 그림일 겁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 사례에 따르면 그렇게 들어간 돈이 16억 원대였다고 합니다. 가진 돈에 빚까지 끌어모은 전 재산이 걸린 도장 한 번이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은 분명 달콤했을 겁니다. 곧 관광객이 몰려올 거다. 한국의 두바이가 될 곳이다. 임대료는 따놓은 당상이다. 손님이 줄을 서고 가게가 채워지는 그림을 그렸을 겁니다. 그 그림을 믿었기에 평생 모은 돈을 한 칸에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습니다.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16억이 2년 만에 3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시세가 그렇게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5분의 1 토막입니다. 그마저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게는 텅 빈 채로 셔터가 내려가 있고 매달 갚아야 할 이자만 그대로 남았습니다. 노후 자금은 사라지고 손에 쥔 건 감당할 수 없는 빚뿐뿐이었습니다. 쉬려고 마련한 한 칸이 오히려 평생을 짓누르는 짐이 된 겁니다. 이게 한 사람만의 불운일까요? 경매 기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감정가 6억 원짜리 상가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한 번 유찰, 두 번 유찰, 값이 떨어지고 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5번을 거듭한 끝에 1억 4,600만 원 수준까지 내려갔다고 전해집니다. 6억짜리가 1억대가 됐는데도 여전히 임자가 없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어느 건물에서는 100개가 넘는 상가 가운데 실제로 장사를 하는 곳이 단 한 곳 수준이라는 르포 증언도 있습니다. 불 켜진 가게 하나, 그 양옆으로 끝없이 늘어선 닫힌 셔터. 그 셔터 하나하나 뒤에 16억의 꿈을 걸었던 누군가의 얼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평생 일해서 모은 돈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 한 칸이 텅 빈 채로 매달 빚의 이자만 빨아들이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한 가족의 노후가 통째로 벼랑 끝에 주저앉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거북섬에 돈을 묻은 사람들이 모여 단체를 만들고 분양을 이끈 공공기관을 향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약속한 그림을 믿고 도장을 찍었는데 그 책임은 왜 우리만 지느냐는 겁니다. 누군가의 평생을 한 번에 무너뜨린 결정, 그 무게가 지금 거북섬 위에 그대로 얹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거북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이게 거북섬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자, 이제 지도를 한 발짝 뒤로 물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화성 동탄, 하남 미사, 남양주 다산,
한 번쯤 들어보셨을 신도시들입니다. 입주 끝나고 깔끔하게 올라간 단지, 1층마다 줄지어 들어선 상가들. 그런데 그 상가들이 지금 경매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 새 신도시에서 경매로 넘어간 상가가 2022년에는 한 해 5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710건으로 늘었습니다. 2년 만에 14배입니다. 한 해 50곳이 무너지던 동네에서 같은 동네가 700곳씩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경매에 100개가 나오면 실제로 팔리는 건 15개 뿐입니다. 나머지 85개는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그대로 남습니다. 값을 내리고 또 내려도 받아줄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격은 어떨까요? 올해 2월 한 보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9억 원에 분양받은 상가가 2억 원에도 팔리지 않습니다. 한 번 떨어진 게 아니라 그 가격에 내놔도 받아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거북섬에서 봤던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16억이 2년 만에 3억이 되어 돌아온 그 장면. 지금 전국 신도시 단지 상가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 지은 신도시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분당, 일산, 평촌, 30년 전 대한민국 신도시의 자존심이었던 일기 신도시들. 이곳 오래된 상가들도 줄줄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빈자리가 나면 권리금을 얹어가며 들어오던 상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권리금이 사라지고 임대 간판만 늘어갑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옷도, 그릇도, 휴대폰 화면 안에서 사는 시대. 1층 가게에 손님이 들어올 이유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거북섬이 무너진 그 구조가 가장 잘 나가던 신도시에서도 천천히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거북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의 동네 일이 아닙니다. 왜 동탄에서도 분당에서도 거북섬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뿌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바로 빚입니다. 상가를 짓는 돈은 대부분 빌린 돈입니다.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는 그 큰 돈을 시행사가 은행에서 빌려 시작합니다. 그 빚의 이자가 밀리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지금 곳곳에서 켜지고 있습니다. 건물 짓는 빚의 이자가 제때 들어오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금융권 부동산 개발 대출의 연체율은 4.24%까지 올랐습니다. 더 심한 곳은 따로 있습니다. 땅을 담보로 내준 중소금융권 대출, 이 연체율은 32.43%입니다. 빌려준 돈 3건 중 1건이 제때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거북섬을 무너뜨린 그 빚의 이자가 지금 전국에서 똑같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풀어드리겠습니다. 거북섬처럼 빚으로 지은 상가가 분양에 실패하면 한 사람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건물을 올린 시행사, 상가를 떠안은 분양자, 그 안에 들어와 장사하던 임차인이 한꺼번에 같이 무너집니다. 거북섬은 끝이 아니라 가장 먼저 쓰러진 도미노의 첫 조각일 뿐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직접 묻겠습니다. 여러분 단지 상가, 지난 1년 사이 몇 곳이 바뀌었습니까? 늘 가던 가게 자리에 임대 간판이 붙어 있지는 않습니까? 한 곳이라도 떠올랐다면 거북섬은 이미 남의 섬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 동네는 안전할까요? 그래서 내 동네 상가가 위험한지 어떻게 알아볼까요? 마지막으로 그 신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거북섬이 우리에게 알려준 위험 신호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땅의 절반이 가게로 채워진 곳입니다. 거북섬은 상업지역 비중이 49.9%였습니다. 전국 평균이 1.9%, 서울이 4.3%인데 이곳은 그 20배가 넘었습니다. 새로 개발하는 택지를 볼 때 아파트에 비해 상가가 유독 많이 들어선다면 그 자체가 첫 번째 경고입니다. 살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팔가게만 넘쳐나면 빈 점포는 예고된 결과니까요. 두 번째, 사람이 오기도 전에 분양부터 끝난 곳입니다. 거북섬은 손님이 들어올 도로조차 2035년에야 뚫릴 전망입니다. 길도 없고 배우 수요도 없는데 상가만 먼저 다 팔렸습니다. 장사의 기본은 사람의 흐름입니다. 교통과 배우단지가 자리 잡기 전에 분양 완료부터 외치는 곳이라면 그 화려한 조감도 뒤에 사람이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확정 수익 보장이라고 크게 적힌 현수막입니다. 수익이 정말 확정될 수 있다면 굳이 키 큰 글씨로 내걸 이유가 없습니다.
거북섬 역시 분양 당시에는 한국의 두바이라는 장밋빛 약속이 넘쳤지만 정작 손에 남은 건 빚과 빈 점포뿐이었습니다. 보장이라는 단어가 클수록 그 안에 감춰진 불안도 크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한 곳에 겹친다면 거북섬에서 본 풍경이 그대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북섬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첫 조각일 뿐 같은 구조로 지어진 상가는 지금도 전국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렵게 들리셨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퇴근길에 동네 상가 1층 셔터가 몇 개나 내려가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1년 전과 비교해 빈 가게가 늘었다면 그 신호는 이미 여러분 동네에도 도착한 겁니다. 여러분 동네는 어떤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상가 투자를 고민하는 분께 꼭 한번 공유해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